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코엑슈얼 일렉트로 스프레잉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단백질 전단체 프로테인 드럭 딜리버리를 위한 파티클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얻어지는 파티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릴리즈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 자세히 메커니즘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프로테인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프로테인 자체가 약으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가장 문제는 구조적인 스테빌리티잖아요. 구조적인 스테빌리티가 깨지게 되면 당연히 액티비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다른 문제로서는 만약에 어떤 없이 그냥 프로테인을 워터솔로나 프로테인을 물에다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젝션을 해가지고 몸 안에 집어넣게 되면 여러 엔자임에 의해서 쉽게 데그레이션이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 성공적인 방법이 바이오 데그레이션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컴퓨터나 어떤 폴리머들하고 같이 컴플렉스를 함으로써 캐리어를 만들어서 프로테인 딜리버를 하게 됐을 때 이런 프로테인하고 문제점들이 극복을 되었었는데요. 이런 캐리어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멀전 방법입니다. 근데 이멀전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케네틱 에너지가 필요로 하고, 만약에 솔리드 파티클을 얻고 싶다, 이멀전 스테이트가 아니고 파티클을 얻고 싶다 할 때는 스프레이 드라이나 프리징 드라이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프로테인이나 이런 스테빌리티 자체에 이런 미케니컬라이제이션이나 포멀리너스 자체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쉽게 프로테인 캐리어를 만드느냐가 어떤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 방법이 바로 일렉트로 스프레이라는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단백질 캐리어를 만들려고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로 스프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처음부터 원스텝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가지고 일렉트로 스프레이를 해서 드라이브 하는데 열도 필요하지도 않고 미케니컬한 에너지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테인의 어떤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프로세스 자체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일렉트로 스프레이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렉트로 하이드 다이나믹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만약에 파이버를 만들게 되면 일렉트로 스피닝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어떤 사용하는 플루이드 자체가 리퀴드가 될 수도 있고 고무된 솔루션, 그러니까 솔벤트에 녹아있는 고무된 솔루션이나 아니면 멜트된 상태인데, 어느 정도 그 체인 인테그럴먼트가 높을 경우 폴리머 솔루션이나 멜트 같은 경우는 파이버가 만들어지는 대부분 일렉트로 스피닝이라고 불리고요. 그 이하의 만약에 인테그럴먼트가 좀 낮은 경우에서나 수술 리퀴드를 일렉트로 스프레이를 했을 때나 일렉트로 하이드 다이나믹스 때는 파티클을 얻었을 때는 일렉트로 스프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루이드의 플루이드 자체가 캐피러를 통해서 흐를 때 포텐셜을 가하게 주면 메니스커스 표면이 차지가 생기고, 이런 차지 때문에 콘쉐입이 만들어지면서 파티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콘쉐입을 발견했던 사람은 테일러 코이너도 불리고 또는 콘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롱게이션 된 다음에 제 끝에서 이제 작은 드럼넷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드럼넷이 깨지는 부분을 바로 표면 차지가 레벨에서 가까워졌을 때 브레이크업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레이크업 된 이런 식과 여러 가지 다른 플루이드 관련된 이런 식을 바탕으로 카타칼보가 드럼넷 사이즈에 대한 어떤 스케일로 만들었는데요. 이 가정은 드럼넷 자체에 어떤 이베포레이션이 없다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떤 세컨더리 브레이크업, 즉 첫 번째 잭에서 제시 브레이크업 된 후에 만들어진 이 드럼넷 자체가 더 이상 퓨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런 드럼넷 사이즈를 가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프로테인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 같은 그런 많이 특히 서스테이너빌리티 하기 위해서는 폴리에스테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배리어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배리어 자체가 어떤 디퓨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배리어가 주는 그런 디퓨전이 릴리즈 레이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코엑션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저희가 조사했던 게 바로 순수한 고무적 용액을 일렉트로 스프레이를 했을 때 컨솔리데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최종적인 파티클 모폴로지나 포로시스나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코엑션 파티클까지 만들었을 때 릴리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무장에서 가장 잘 캐릭터라이즈 된 폴리스타일을 가지고 일렉트로 스프레이를 했고요. 먼저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심플하게 플로우 레이트랑 그 다음에 볼테이지에 의해서 스프레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보면
전압이 어느 정도 나눴을 때는 아까 레일링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일링에서 가깝지 않은 차이가 벌리기 때문에 아예 스프레이가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보시겠지만 이제 스프레이가 jet이 나오고 나서 스프레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전압이 높아지면 이 jet의 그 방향이 약간 틸트되는 형태가 보이고 어느 임계점 이상에서는 그 하나 싱글 jet이었는데 멀티 jet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봤고요. 그 다음에 얻어지신 고분자 폴리스타일 파티클을 SA 유닛으로 확인을 하고 파티클 사이즈를 측정을 해보니까 싱글 jet에서는 틸트이 된다고 할지라도 파티클 사이즈는 크게 약간 적어지긴 하지만 크게 변하지가 않고 플로레이트가 증가하면 앞서 말씀드린 가상 칼볼 이테이션에서 보시면 플로레이트에 따라서 드라그의 사이즈가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나 파티클 사이즈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멀티젯 리전에서 같은 경우는 뭐 싱글젯보다는 당연히 다르고 전체의 다이아미터가 작아지니까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확하게 1대1로 그 jet이 나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파티클의 어떤 사이즈 자체의 도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분자가 용액이 인렉트로 스프레이되고 컨설이 되실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같은 칼보이 이큐에이션이에요. 아주 완전히 솔벤트가 제거된다면 그냥 심플하게 매스 밸런스 이큐에이션으로 파티클 사이즈를 예측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고분자 농도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 이 데이비에이션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 다른 거는 THF, 즉 BP가 더 낮은 걸 THF를 사용을 했을 때와 같은 경우는 같은 농도이지만 파티클 사이즈가 훨씬 커지고 약간 포화스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농도가 더 적었을 때는 장사를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러면 그 컨설테이션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스킨 포메이션이라는 그런 그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스킨이라는 거는 뭐 글래스한 스킨이 될 수도 있고 글래스한 스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른 이베포레이션은 당연히 솔벤트 이베포레이션은 인터페이스, 즉 에어랑 드럼넷의 인터페이스에서 솔벤트가 이베포레이션이 될 때고 이베포레이션이 되니까 이쪽 내부의 솔벤트가 풍부하게 되고 당연히 디퓨전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베포레이션이 빠르게 되면 그러니까 안쪽에서 코에서부터 나오는 디퓨전보다 이베포레이션이 빠르게 되면 스킨 쪽은 고분자가 풍부하게 될 때고 이쪽은 풍부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스킨 같은 글래스한 탄탄한 고분자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고분자가 위치한 부분과 고분자가 푸어한 부분에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나면서 어떤 파티클이 점점 커지는 더 이상 쉐이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파티클이 만들어지죠.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거 솔벤트 이베포레이션이나 디퓨전 아이디가 거의 밸런스가 맞을 게 없는 점점점 당연히 볼륨이 줄어들니까 쉐이프가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글래스한 파티클이 얻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옵서션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 솔벤트 BP가 다른 솔벤트를 사용해서 일렉트로 스프레이를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옵서션 자체가 BP가 되게 낮은 MC를 사용했어요. 메틸렌클로라이드를 사용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컬러와 컵을 만들 수가 있고요. 컬러와 파티클을 만들 수 있고요. BP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포러스한 게 조금씩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BP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스무스한 스프레이 파티클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론 자체는 만약에 이런 파티클을 만약에 코에시아가지고 단백질 프로테인을 하겠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포어가 크니까 저희가 원하고자 리리즈 레이트를 조절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코에시아 레이트로 스프레이를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하는 그 솔벤트는 에치 알데히드, BP가 70도나 베지 알데히드랑 178도 두 가지 솔벤트를 사용을 하고 많이 잘 아시고 계시면 폴리에스테르의 대표적인 고분자는 PLG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프로테인으로서 라이소소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ADT 또는 여러 가지 워터솔로그라는 고분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에시도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물에 녹는 프로테인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런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또 물에 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물질 자체가 외부에 서로 섞이지 않는 이비스와 컨트롤 이렉트로 하이드 다이어를 수행을 해놨는데 처음에 그건 2002년도에 사이언스에 코에시 이렉트로 스프레이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냈고 2003년도에 이미 스케일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그룹인데 이 같은 그룹에서 얘기하는 게 컨덕티비티가 높은 쪽에서 차이가 발생되고 앞서 말했던 그런 테일러콘이 형성되고 그런 테일러콘에 의해서 그 밖에 나있는 그쪽에 미스커스 포스에 의해서 플로우를 유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무리 컨덕티비티가 저희가 생각하는 벤치나 알데리가 훨씬 높고 워터솔러랑 공제를 냈을 때 점점 컨덕티비티가 증가하면서도 불구하고 벤치 알데리를 냈을 때 플로우 자체가 테일러폰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외부 쪽에 테일러폰이 형성이 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차지 자체가 앞서 이 그룹에서 여기서 했던 어떤 컨덕티비티가 더 높은 쪽에서 차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실험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는 외부 쪽에 차지가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아웃 오브 솔루션의 그 비스코스 포스가 이너 솔루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그냥 사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치렌 라스트를 썼을 때랑 벤치렌 라스트를 썼을 때 이런 메니스커스의 모양이 다른데 그 이유 자체가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바로 워터 솔루비티, 즉 아까 솔벤트의 워터 솔루비티가 이런 테일러폰에 영향을 주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지는 메니스커스의 그 얻어진 후에 컨제보드에서 일렉트릭 스프레이해가지고 얻어진 파티클의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인데요. 여기 보면 에치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는 레드가 코어인데 레드가 일반적으로 잘 들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중심에 들어가고 약간 치우쳐있는 그런 이름을 볼 수가 있고요. 에치 아세테이트나 벤질 할 때 사용하는 경우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좀 이쁘게 레드하고 그린이 색깔이 혼합된 색깔이 코어 쪽에 잘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고 벤질 할 때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린만 따로 있거나 아니면 색이 컴바인된 그런 컴바인된 그런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자체는 처음에 여기서 보여주는 즉 메니스커스에서 초기 플로우 자체가 최종적인 파티클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앞서 폴리스타이렌스처럼 솔벤트 깊이가 높을 경우는 어떤 그런 스킨이 형성되면서 이런 식으로 컵 같은 낮은 깊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반면에 벤지 알데리 같은 경우는 스무스하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봤다고 그러면 파티클 사이즈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플로레이트를 컨트롤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은 저희가 사용하는 처음에 그 솔루션을 준비할 때 농도로서 파티클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도로서 조절하기 위해서 아웃 솔루션의 농도와 코어의 솔루션의 농도로 파티클 사이즈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외부의 농도가 상당히 낮았을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포러스한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뭐 심지어 안에다가 pH가 농도가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스무스한 파티클이 만들어지지가 않고요. 어느 임계점의 농도 이상에 대해서 이런 스페리컬한 스무스한 파티클이 얻어지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뭐 또 다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로우레이트인데요. 플로우레이트가 증가하게 되면 역시나 그 파티클 사이즈가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얻은 파티클 사이즈가 증가한 걸 알 수가 있고 뭐 솔벤트 이베포레이션에 따라서 앞서 폴리스타인처럼 파티클 사이즈가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파티클 사이즈가 그래서 얻어지는 그 물질에 대해서 릴리즈 레이트를 봤는데요. 에틸렌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는 쉘로 사용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포러스한 어떤 구조 때문에 스킨이 되게 얇고 또 코어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경향 때문에 릴리즈가 더 빨리 나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BA가 두 개에 섞여 있는 그런 물질보다 더 릴리즈 레이트가 빠르고요. 그 이유 자체는 앞서 그 컴포칼 이미지에서 봤을 때 코어가 제대로 코어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좀 약간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커다란 홀을 만들면서 홀을 만들었기 때문에 릴리즈 레이트가 빠르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티클 사이즈는 당연히 전체적인 서페이스 에너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파티클 사이즈가 커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릴리즈 레이트가 떨어지는데요.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플로우 레이트를 증가를 시켜서 파티클 사이즈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릴리즈 레이트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앞서 이 데이터랑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쉘에 사용한 솔벤트에 의해서 포러시티가 결정이 되고 이런 포러시티가 실질적으로 릴리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팩터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릴리즈 레이트를 그럼 컨트롤할 수가 없지 않냐? 그냥 솔벤트 이베포레이션에 그런 파티클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냐? 근데 내에 사용하는 고분자를 통해서 릴리즈 레이트를 컨트롤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이소자일 같은 게 일반적으로 파지티브 프로테인인데요. 그랬을 때 파지티브와 카이토노사를 썼을 경우는 이너 디퓨전에 의해서 리펄시브 포스에서 리소자일이 더 빨리 나오는 반면에 폴리아크릴 액시드를 사용할 경우는 뭐 릴리즈가 훨씬 작아지는 이런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릴리즈 데이트를 가지는 그런 파티클들을 제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기 그 테일러폰의 어떤 모양이 최종적인 어떤 저희가 얻고자 하는 그 코어시널 파티클의 모플러지랑 사이즈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고 전체적으로 릴리즈, 프로테인 나오는 릴리즈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솔벤트를 따서 솔벤트에 의해서 첫 번째 디퓨저의 측면이 결정이 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내부의 컴포넌트를 조성을 바꿈으로써 프로테인 디퓨저를 컨트롤하면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나노 사이즈나 마이크로 사이즈의 그런 그 프로테인 캐리어를 성공적으로 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